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벌써 이제 좀 며칠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섹터와 어떤 이런 시장 상황을 보기 조금 앞서서 캔들을 보면서 오늘 정말 이걸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될 건지 매수 지점들을 좀 볼 수 있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캔들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필수 캔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모에 꼬리가 없고 위에 이렇게 두 가지 꼬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쪼끔 뭐 비유를 들자면 방송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어쨌든 네모에 위에 가운데 표시가 있는 캔들이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대기가 긴데 몸통이 작은 캔들이 있는 게 굉장히 요즘 많이 등장하는 캔들의 모양입니다. 요게 어떤 데 쓰이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모양의 그 캔들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샘플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위에 꼬리가 있는 네모의 특징은 뭐냐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위에 네모의 꼬리가 있으면 이 밑라인을 이탈했을 때 그다음 날에 나오는 캔들이 그럼 거의 제자리 혹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나오게 되면 '아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가로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네모의 윗꼬리가 등장하게 되면은 대시세가 나기 전까지 언제 올라갈지 계속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해 보세요."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밑에 이렇게 네모에 꼬리가 위에만 있는 것만 계속 있는 상태에서 빨간색, 파란색 계속 있다면 사실은 언제 시세가 날지 모르는 주식에 들어가신 거라고 보셔야 될 거고, 시세가 나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맨 위에 나왔다면은 그 밑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보지 않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의 경우에서는 제가 그림판으로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꼬리만 달려 있는 빨간 봉 혹은 뭐 파란 봉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대시세가 나기 전 상태라면 사실 얘가 언제 올라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얘는 거의 미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음번 파동의 상승을 원한다 그러면은 한 번 시세가 났는데 요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 게 양봉이든 뭐 음봉이든 나와 있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밑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요걸 뚫고 나가는 상태라면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시세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네모에 꼬리가 달려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걸 이탈하는 순간 '아 제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요게 나오면 '또 돌파를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90%를 가지시고 10%에 '안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텨서 쪼끔 흐르면서 수익률이 분명히 20%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플러스 18% 플러스 17%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번 이 밑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급락이 한번 쭉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요게 등장하면 일단 피신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탈, 도망, 이게 메인이고, 다소 아주 드물게 쉬었다가 가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돌파를 하는 경우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0번 중 1번 정도 등장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긴 윗꼬리 양봉인데, 이거는 쪼끔 이미지를 심상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종종 자주 예를 드는 모양인데, 만약에 제가 이 한국경제TV 방송국 앞에서 오뎅꼬치 장사를 하고 있는 오뎅 이모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와서 오뎅을 사려고 이렇게 오뎅이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꼬치를 들었는데, 그 들었을 때 꼬치에 꽂혀져 있는 오뎅이
작은 게 있다면 일단 저한테 누가 먹다가 꽂은 것인지 화를 내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긴 꼬리의 친구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살점이 조금밖에 없는 게 나왔으면 일단은 여러분이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캔들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수 이동평균선 51선을 설치한 다음에 분봉상에서 진입 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보다는 그림판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봉이든 아니면 음봉이든 상관이 없이 긴 꼬리의 캔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가 계속 긴데 몸통이 좀 있는 게 있고 몸통만 길고 꼬리가 위에 살짝만 달려있는 게 있고 위에만 꼬리가 있고 몸통이 긴 게 있고 아래만 꼬리가 있고 몸통이 긴 게 있고 요만큼만 있는데 긴 게 있고 요즘 자주 나오는 거 십자가 상태에서 요런 애매한 요런 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 어묵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이걸 미지수 X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꺼냈을 때 살점이 없는 거는 일단은 수급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뎅을 수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건 좀밖에 없고 이건 많이 있고, 많이 있고, 많이 있고, 아주 조금 있고, 너무 없고'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런 살점이 별로 없는 캔들이 분봉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만약에 삼분봉창이다라고 봤을 때 차트가 날아갔다가 거의 제자리로 내려와서 밑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일봉상에서 방금 본 것처럼 긴 꼬리에 몸통이 요만큼만 돼 있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살점을 채워서 올라갔다가 다시 오후 돼서 내려오면서 몸통만 살짝 남은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일단은 초보자는 주식 매매를 좀 할 수가 없고 조금 매매를 해 본 중급자들은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는 매수가 들어왔던 흔적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만큼 매수가 된 거고 시세가 나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들어갔는데 손절이 나오고 다시 같은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좀 받쳐주면 종가에 매매를 해서 다음날 갭으로 떴을 때 이익 실현을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침 시초가 다음날에 요 가격 구간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손절을 잡고 다시 들어가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급등주 단타 스킬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꼬리가 긴 일봉상의 캔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일봉상에서는 이런 캔들은 진입 자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에 붙어야 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수 50 이동평균선 설치한 다음에 15분봉이나 30분봉을 보면서 매집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설명 들으시고 뒷부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급등 추격 매수를 하는 용도의 캔들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꼬리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한 번 슈팅 나오고 밑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종목도 종가 베팅이나 아침 시초가 베팅은 수급의 물량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만 좀 유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겐 다소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본다고 말씀드리면 뭐 3분봉 상에서 아마 잘 찾기가 어려우실 텐데 15분봉 상에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내려온 자리를 보시면 얘네가 어디서 매집이 되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매수 들어왔다가 이탈됐을 때 손절 한번 하고 한호가 밑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되는 게 보여지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들어갔다가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내고 해서 단타꾼들이 한 번 시세를 냈는데 들어와서 재슈팅을 기다렸다가 한 번 한호가 내려서 또 슈팅 나오면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가 요즘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지수가 내일 폭락할 수도 있고 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당일 수익 내고 바로 나오는 이런 매매에서 일봉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긴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지가 등장하면 여기가
바닥이다. 도지가 상단에 등장하면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외우시기 쉽습니다. 이 도지는 1900년도 초반에 정말 그 작은 엽서에다가 주식을 사려고 이렇게 우편으로 매매하던 시절부터 있었던 캔들의 어떤 한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사려는 사람이랑 파려는 사람이랑 정말 조금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태냐면은, 왜 인기가 많으면 표가 몰리잖아요. 그런데 표가 몰리지 않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똑같이 4명, 이 뭐 5명 이런 상태의 모습이 요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면 다음 날은 특별히 크게 기대할 일이 없는 모습들한테서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 요즘에서는 차트에서 만약에 추세를 좀 이탈한 상태에서 나오는 도지 십자가일 경우 여기가 바닥, 더 깨지진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는 물량이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들어올 사람을 기다려 볼 수는 있는, 그리고 상단에서 도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더 이상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도 없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는 그런 차트인 건데, 그림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트상에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양한 캔들이 나오다가 십자가가 딱 나오면 일단 여기서는 더 이 라인을 깨지 않는 한 더 빠지진 않는 형태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상단 도지를 뚫으면 주로 상승을 하는 형태를 지녔는데, 횡보하다가 도지 나오면 사봐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가져도 맞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시세가 나고 있다가 최꼭지에서 빨간 도지든 파란 도지든 상관없이 이 도지를 상단 돌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돌파를 하거든요. 원래는 거의 돌파하지 않아 시세가 잘 붙지 않는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재료가 붙어서 한 번 더 돌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따라붙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시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가 나오면 아무도 안 산다는 룰이 우리 시장에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를 위로 갔으면 만약에 4%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웬만하면 빠지지 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특이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도지가 나오면 당분간 거래가 없으면 도지 라인을 깼을 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또 도지가 나오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지는 일단 너는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해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고, 여기 스탑 그만 이라는 의미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돌파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샘플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특이한 요 종목은 텔레칩스로 추정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도지가 10월 말경에 한번 음봉 도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추격 매수를 따르지 않아서 몇 거래일 동안 음봉이 계속 이어졌다가 한 7거래일 위로 십자가 도지가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를 돌파하고 나니까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아주 작지만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막대기 밑라인 없는 그게 딱 나오게 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부터 한 2-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양봉 도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양봉 도지가 나오면서 더 빠지지 않는다, 여기가 바로 지지대다라는 어떤 큰 사인을 주면서 상단으로 4거래일 동안 매수가 붙으면서 도지 위로 수급이 붙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려있는 네모 밑에 꼬리가 없는 게 있는데, 오늘 밑라인을 앞으로 4거래일 이후로 이탈을 하면 내려오는 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지가 되면은 단기 단타는 좀 해볼 수 있는, 그지만 이렇게 게이지가 크지는 않으니까 먹긴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샘플들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50일 지수 이평선을 설치를 한 상태는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렸던 건데, 요걸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인 경우에는 5,000원 전후로 지금 매집이 되고 있다가 시세 나서 단타로 먹고 나왔다가 한호가 내려서 다시 들어와서 먹고 대시세가 한번 난 다음에, 잘 보시면은
위에 꼬리가 달리는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깨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형태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봉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더 먹어야겠다. 더 수익 내야겠다.'는 욕심을 일단 접고 바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은 지수가 계속 하락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9시 3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웬만하면 단타가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길게 자리가 또 온 것 같다고 계속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종가까지 흘러내려가는 걸 다 보신 후 종가 베팅도 하지 마시고 아침 시초가에 다시 또 매집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샘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정말 좋은 수급을 보여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재료가 동반한 상태라서 조금 샘플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많은 폭락을 지수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조금 추세 전환하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24만 1,000원 부근에서 제가 샘플로 말씀드린 양봉의 위에 꼬리가 달려있는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라인을 나오게 되면은 다시 제자리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단기 차익 실현 유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아마 손절 물량 아니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고요. 다시 회복되면서 갈 때 수급이 굉장히 세게 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만 원 초입 부근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려있는 밑에 꼬리가 없는 양봉이 나오면 단기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 그 라인을 깨면 손절 물량이 나오거나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날아갈 수도, 이 꼬리 위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면, 요즘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스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치고 빠지는 거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한 수익을 보존하면서 가는 스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고전 트레이딩 기법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고전 기법들은 요즘 같은 어려운 장세에서 좀 빛을 발하기는 하는데, 사실 데이 트레이딩을 매일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조금 생소할 뿐만 아니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하지만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지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타짜라든가 아니면 한 10년 이상 주식하셨던 분들은 잘 알만한 기법인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통 갭으로 폭락한 경우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 트레이딩 하지를 않습니다. 갭이란 우리가 그 중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갭으로 뛰어서, 중간에 공간이 없고 뛰어서 시작하는 경우인데, 갭으로 뛰어서 시작하는 경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전 시간의 거래량이 미리 그 호가를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갭으로 빠지는 것도 장전 아니면 장후반에 시간 내에서 거래되는 물량으로 빠지면 갭으로 떠서 빠지는데, 요즘 사실 아예 급등주는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버리고 아예 급락주는 갭으로 빠져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락으로 갭으로 빠진 경우, 손절을 놓쳤는데 나 어떡하지? 진짜 마이너스 8%인데 나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반드시 폭락 갭을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회복을 하는 시장의 텐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락했을 때 손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지점까지는 반드시 회복되는 거는 시장의 어떤 만류 인력 같은 어떤 현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갭으로 한번 분봉상에서 빠졌거나 일봉상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는, 2주에서 3주 이상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시세가 한번 놔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절을 바로 칼처럼 하시면야,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의 맺고 끊으면 확실히 해주면 좋지만, 시장은 어떤 회복의 텐션을, 거래량이 많으면 많았을수록 더 많은 텐션을 지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없다가 빠진 거는 흐를 수도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 있는데, 거래량의 시세가 낮던 애들은 텐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올라와서 제자리까지 가주는 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올라올 때 다시 갤리를 평단 조절해서 올라올 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좀 필요한 시점이므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 폭락 갭을 활용한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요것만 노리는 검색식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시간에서는 좀 다루기가 어렵고 이런 폭락 갭을 이용한 슈팅 시 7%에서 8% 혹은 많이 먹으면 1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시장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답을 드립니다. 반대로 상승하는 갭을 회복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 가지고 시세가 나 있으면 반드시 단기 차익 실현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형태를 지어서 당일날 내려오면 사실 다음날 또 먹을 수가 있고요. 3-4 거래일로 흘러서 내려오면 변곡점이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가 좀 존재하긴 해요. 근데 요런 케이스는 7 일날 슈팅이 나오고 8 일날 한 번 빠졌던 경우니까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이 갭으로 떴던 라인의 밑라인을 뚫는 지점 거기가 많이는 못 사고 소액으로 들어가서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요런 식으로 단타나 단기 매매를 좀 해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일봉상에서는 이런 캔들들이 말도 안 되게 양봉이 이만한 게, 이만한 게, 이만한 게, 이만한 게 붙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일봉상 자리를 절대 보실 수가 없고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깔아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들은 한 1,700원 언더에서 매집을 하고 첫 수익을 내고 2,700~800원에서 모았다가 단기 수급을 한 번 낸 다음에 3,000원 초입에서 다시 한 번 모으고 갭으로 뜹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은 상태인데 갭으로 뜨고 단기 차익 실현 하루 만에 내려온 3,000원까지 내려오고 한 번 더 먹고 4,000원 초입에서 재매집해서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5,000원 초입에서 한 번 더 먹고 시세를 내는데 요즘 대부분의 모든 종목은 요렇게 생겼어요. 한 호가 먹고 내려오고 한 호가 먹고 올라가고 아니면 매집 라인을 한 번 깨면 한 호가 밑에서 다시 사서 제자리로 먹고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요런 케이스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좀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계좌가 녹을 수도 있는 나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는 계속 우리가 회복하라는 날짜를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주식들이 좀 활개를 친다는 점. 왜냐하면 안 가는 주식에는 손이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가는 주식으로 몰려서 한 3-4번 정도 시세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제자리로 먹고 나오는 반복되는 형태를 지녔거든요. 그래서 고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한 3-4번 정도 트레이딩 하셔서 수익을 냈으면 반드시 5번째 정도는 손절을 잘 잡고 하셔야 되고 처음에 300 가지고 수익 내고 그다음에 200 가지고 수익 내고 100 가지고 수익 낸 식으로 비중을 계속 줄여가면서 재매수인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도지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점에서 십자가 도지가 나왔을 때는 웬만해서 빠지지 않고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급락했던 거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제자리로 돌아가 준다는 게 있는데 문제는 시세가 낮던 게 갭으로 빠지면 돌아온다는 거지 거래량 없이 흐르는데 갭으로 빠졌으면은 더 연속으로 빠질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거래량 차트 바로 전 시간에 클린저 신호를 달아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있다가 도지가 나왔는데 폭락이 갑자기 한 4거래 내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살 사람이 없다. 팔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 팔 사람이 먼저 팔려고 움직이겠죠. 그런 현상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지만 살 사람만 나타나면 오른다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등의 의미를 두고 급락의 의미를 두고 트레이딩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시세가 낮던 차트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데이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인데 도지가 등장하면 급락 조심. 도지가 나오면 결국은 한 번 더 슈팅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날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안 좋은 장세에서 또 한 번씩 수익을 낼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잘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부분은 꽤 얼마 전 여기 부분이고요. 또 도지를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정도 부분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급락 후 바로. 네,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잘 보시면은 이들이 어디선가 매집해서 급등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전 차트가 잘 맞는 것들은 안 좋은 장세에서 힘을 좀 발휘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1,000원 초반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가 한번 시세를 내고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1,350원대 들어왔다가 지금 이탈하니까 한옥가 밑에서 재시도를 걸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요런 식으로 요즘은 한번 시세 내고 갭으로 떴던 자리 라인을 재돌파하는 경우 다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잘 한번 응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은 리포트를 통해서 매매 전략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리포트가 예를 들어 "와, 반도체 너무 생산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장을 돌려서 가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써져 있는 그런 다양한 문장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근거를 그 사람 글을 보고도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검증해 보는 시간인데 사실 깊게 여기까지 잘 파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잘 알려줄 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왜냐면 리포트는 하루에 거의 300개 이상 적게는 100개 이상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와, 이거 실적 좋다.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감을 나에게 주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우리 수능에서 보면은 언어 영역이라는 게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고거를 검증해 보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검증해 보는 걸 할 수 있어서 몇 가지 꿀팁 안내해 드립니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이제 생산 라인을 내재화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생산 라인을 내재화하기로 했다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내재화라는 거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설명대로 제조회사들이 외형 성장에 진짜 확신이 들면 내재를 하겠다. "나 남의 거 안 쓴다. 이제 내 거 쓰고 싶다."라는 건데 내가 내 거를 만들려면 제가 떡볶이 장사하다가 떡볶이를 떡을 딴 데서 가져오다가 내가 떡을 공장을 차리겠다라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굉장한 포부가 확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를 시작할 때 공장 지어야 되지, 쌀 사와야 되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내재화를 시작한 시점에 사야 되냐 아니면 이거 내재화한 거 믿어도 될까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화의 떡볶이 가게가 떡볶이 얼마나 잘 팔리길래 떡을 내재화하는 걸까? 그거를 공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주가가 좀 올라가는 시점은 자금이 편성됐을 때, 돈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내재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요. 제가 어디선가 돈을 구해온 거죠. 어디 띵띵 투자증권에서 딱 무슨 채권으로 투자가 들어왔고 어디 뭐 한국 뭐 산업은행에서 돈이 딱 들어오고 이러고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주식을 "야, 주와 떡볶이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 요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설비 투자는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회사가 먼 미래에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잘 될 거라는 확신을 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공장만 증설하겠다 하다가 망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래서 좀 신중하게 시장 전망과 수요 예측을 하면서 내재화를 하는 기업이 의외로 은근히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증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오 공장이 나 하나인데 막 지금 "약이 필요해. 너 해."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를 잘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내재화라고 오늘 검색을 해 봤어요, 리포트 사이트에서.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터플렉스, DTR 오토모티브, 뭐 엔캠, 현대차, 네이버 뭐 요 회사들이 대부분 내재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진짜 내재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죠. 내재화를 한다는 거는 일단 가동률이
내가 주안의 떡볶이집이 떡가게까지 공장까지 돌린다는 얘기는 떡볶이 가동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회전이 빠르다는 얘기를 해요. 테이블이 10개인데 계속 테이블이 막 그 사람이 앉았다 나갔다 하고 막 밖에 줄 서서 막 포장해서 나가고 이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여러분들도 전자공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계신 화면은 전자공시 다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전자공시 다트에서 만약에 오늘 일단 오늘은 뭐 제가 찾아볼 회사가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전자공시 메인 화면에서 요즘 뭐 필름을 내재화하고 있는 회사가 좀 있으니까 뭐 SKC를 한번 찾아본다거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시 보고서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들어오셔서 재무에 관한 사항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에 들어오신 후 컨트롤 F를 누르고 가동률까지만 검색을 하시면 사업의 내용에 들어오셔서 가동률을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가동일수가 뭐 30일 그다음에 가동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단기의 가동률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화학의 POD 가동률 100%, 그리고 필름 가동률 80%가 있습니다. 90%도 있고 96%도 있는데 전지박은 96%인데 잘 보시면 이게 떡볶이 가게라고 생각해 보시면 100% 가동률이면 내재화를 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근데 가동률이 40%대면은 만약에 무리해서 내재화를 하게 되면 공장이 기계가 10개인데 테이블이 10개인데 4개만 돌고 6개가 남는데 만약에 내재화를 한다.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인 거죠. 이건 주가가 못 가는 건데 테이블이 꽉 차 있고 증설을 해도 될 상황에 계속 성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는 조금 더 트레이딩을 해봐도 되는 그런 주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찾아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원익 QNC의 케이스입니다. 평균 가동률이 90, 95, 70, 89 이렇게 되면은 70에서 90으로 간 상태면 거의 100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 70을 넘으면 더 올라가는 쪽으로 숫자가 늘어나지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70에서 60으로 50으로 가면은 10%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산업이 하향하는 경우가 있어서 70만 넘으면 일단 뭐 잘 되고 있는 게 확실하고 다음 분기도 좋으니까 한번 내재화를 고민하고 있다 혹은 지금 투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식을 지금부터 한 3년, 5년 정도 트레이딩을 길게 끌고 가도 되는 거라는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동률을 다트에서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이 급격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 들어올 때 노를 젓자. 그러니까 이제 90% 됐다 노를 저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주식이 움직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부품 업체들이 이 벤더 회사들이 계속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내재화를 하는데 뭐 인텔을 인수했는데 뭐 전장용 자동차 반도체가 필요한데 거기 테스트 장비 뭐 DI 누구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회사까지 다 같이 증설을 쫙 늘려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메인이 되는 애가 얼마나 내재화를 해 나가느냐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산업들도 같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2차 전지가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메인이 될 회사들이 증설을 하고 세부적으로 다 같이 증설을 이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통째로 커진다는 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가동률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확 늘렸다가 잘못된 애가 이제 FP10인데 거의 7년 만에 다시 한번 또 호황을 맞이했어요. 7년 걸렸어요. 다시 잘 되는데. 그래서 이러다 가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지금 사가지고 주아 떡볶이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떡 공장을 내재화하기로 했는데 10년 뒤에도 정말 잘 될 거라는 믿음보다는 한 2, 3년 트레이딩 해보면서 이동하시고 가시는 게 사실은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이 호황 단계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접는 폰 뭐야? 이러다가 모두가 접는 폰을 다 다니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모두가 접는 폰에 뭐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뭐 4번 접는 버전 폈다가 놓는 버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접는 게 막 나와서 성숙기 '더 이상 더 접을 게 없다. 5번 이상 10번 이상 안 접힌다.'라는 어떤 성숙기가 오게 되면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1차 벤더 회사들이 공장이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트북이 얇고 가벼워지는데 한계가 도달하면 더 이상 얇고 더 이상 뭐 될 게 없다쯤 되면은 최초 1차 밴드 회사들이 계속 하향세를 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스마트폰 회사들이 10년 전에 확 잘 됐다가 한 6년 전에 잘 됐다가 지금 좀 잘 됐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게 가동률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1차 벤더가 떨어지면 2차 벤더도 떨어지고 3차 벤더도 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작년에 좀 호황이었고 올해는 후공정이 호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테스트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반도체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고거 좀 잘 체크를 하셔야지 반도체 주식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동률이 40%면 이 종목은 좀 포기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잘 될 줄 알고 70%에 샀다가 가동률이 60% 내려온다. 근데 40이 됐으면 그냥 일단은 이 회사가 정말 커다란 변화를 주기 전까지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주화의 떡볶이가 테이블이 10개인데 한 7개까지는 괜찮았어. 6개까지도 그냥 매일 6개 파는 거 괜찮았어. 5개도 괜찮은데 4개면 내가 나가서 전단지를 붙이든지 돈을 끌어오든지 간판을 바꾸든지 메뉴를 바꾸든지 뭐 백종 선생님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제 '커다란 변화는 없다.' 이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살짝 '내가 좀 떨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그 포기도 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60에서 80% 70% 들어갈 때 상승 추세를 잘 타면 종목을 끌고 가실 수가 있는데, 나는 20%의 상상 이익 실현되고 나와서 40%까지는 수익을 한 번도 실제로 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뭐 한 주 사서 40% 먹어본 적은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좀 길게 끌고 가는 걸 하시려면은 반드시 내재화가 70 구간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막 이런 기사가 나요. 장밋빛 내재화 뭐 앞으로 2030년까지 여기는 빛이 막 반짝거린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글이나 리포트가 나왔으면 반드시 가동률을 기계처럼 샥 검색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리포트는 이제 주가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증권사에 이제 반도체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의 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세부 사항이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반도체 뭐 삼성전자양 뭐 하이닉스양 장비회사 요런 게 있는데, 삼성전자양이 있고 뭐 하이닉스양 있고 뭐 DB하이텍 있고 이렇게 뭐 회사별로 메인들을 뒤따르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삼성전자에도 납품받는 애가 하이닉스도 납품을 했다. 하이닉스에 납품했던 애가 삼성전자도 납품했다라는 거는 서로 원래 사실 그 기계가 똑같아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데, 같이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산업이 이미 성장을 포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가동률이 60% 이상 될 거다. 90% 가는 가게라는 어떤 산업의 반짝거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 향이었는데 올해 여기까지도 나갔다라는 맥락에서 일단 이 산업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기사가 언제 등장하냐? 꽃이 필 때, 그다음에 낙엽이 떨어질 때, 요때 요런 기사가 나오면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반도체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다 납품하면 어쩔 수 없이 업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테크윙이 있어요. 테크윙이 둘 다 납품되는 분위기다. 그러면 좀 좋아지면서 약간 그 밑으로 관련주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런 거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전장용 납품 회사들이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요. 반도체 비메모리 좋다, 뭐 투자가 증설이 되고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뭐 비메모리가 이렇게 둘이 붙어서 같이 다니고 있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비메모리만 좋아진다는 건 없고, 비메모리가 향후 경기가 좋아질 내년 후년엔 좋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경기 회복이랑 비메모리가 붙어서 그 문맥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비메모리 특징이
상반기에 좋아진다고 해야지 주가가 가는 편이 아니고 연말에 좋아진다고 해야지 보통 얘기가 예를 들어 9 월이나 10 월에 얘기가 나와야지 주가가 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도체 리포트는. 왜 그러냐면 연말이 되면은 이제 1 년치, 2 년치, 3 년치 부품을 미리 사는 델, 르노버, 뭐 아수스 뭐 이런 컴퓨터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주를 올라간 가격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때 돈을 벌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가 회복되는데 비메모리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내년에 이 뭐 1 분기, 2 분기, 3 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바닥에서 사서 수익을 내는 지점은 항상 보통 겨울에 많이 있어요. 10 월, 11월 이렇게 1, 2월 이어서 간다고 하는 거는 정말 경기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라는 거고 보통 1, 2 월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다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볼 건지는 이제 그 후 전망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좋아진다고 했을 때 반도체가 잘 간 적은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실적 부진이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급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일회성 비용으로 급락은 거의 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어닝 쇼크 나왔으면은 좀 도망치시거나 아니면 강제로 다음 사이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1년 이상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잘 아셔야 될 텐데 다행히 지금 시대로부터 2025 년까지는 이제 폰, PC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산업이 넓어지고 있는 초입 1, 2, 3층 단계이므로 비교적 반도체 사이클 5 년씩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만 해도 폰, PC가 메인이었고 차에 들어가는 거는 아주 소규모였기 때문에 핸드폰만 잘 안 팔리고 스마트폰만 안 나가도 5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고것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반도체 쪽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해서 급락하면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포트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종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리포트에서 일시적인 요인으로 급락 여부를 어 그 사전에 말한 종목인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인이 우리가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았다 이렇게 뜨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간혹. 근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입질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닝 쇼크 때 추매를 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좀 이런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때 미리 좀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때 입질 매수로 사 놓을 수가 있는데 요 스킬은 쪼끔 더 중급자, 주식 한 3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좀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반도체 리포트입니다. 문맥이 너무 많아서 포인트만 제가 딱 짚어 볼게요. 중간에 보시면은 원래는 오늘 그 엑시노스 행사 취소 이슈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유는 퀄컴에서 제품의 두 가지 그러니까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 4 나노미터짜리 둘 다 똑같은 4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냅드래곤 5 나노고 그 엑시노스는 4 였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 하고 봤더니 중간에 생산 수율에 여기 있어요. 생산 수율의 문제로 지금 생겨난 이슈가 아니라 성능에 문제가 있다. 발열이 된다.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폰을 어디다가 지금 수출을 할 거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한국 그다음에 유럽 일부 동남아한테 글로벌 모델에 이제 3 가지 엑시노스를 넣으려고 했대 뜨거운 엑시노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하고 유럽은 그냥 스냅드래곤으로 5 나노로 바뀌어서 나가니 4 나노의 스냅드래곤은 이러다가 MS 시장 점유율 늘리기 좀 힘들지 않겠어? 라면서 "2023 년까지 추가 모멘텀이 부재야."라고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낙엽이 지나간 지금 봄이 이제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갑자기 삐끄덕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인 경우 옛날 같으면 막 폭락했죠. 하지만 요즘은 전장용 반도체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아 모바일 쪽은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그냥 이 정도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모두가 폰을 바꾸진 않고 차를 바꾸죠. 그래서 차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차량용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는 좀 향후 1-2주 동안은 단기 차익 실현이 좀 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고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글 혹은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는 꼭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회전 초밥집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빨리빨리 회전되면서 생선이 지나가고 있으면 생선 너무 신선하겠죠. 그쵸? 계란도 이렇게 말아 놓은 게 아무도 안 먹고 있는 게 계속 회전만 되고 있으면 너무 맛이 없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들도 회전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회전이 되고 장사가 빨리빨리 이 테이블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돈을 빨리 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이 너무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에 들어가셔 가지고 뭐 분기 혹은 반기 보고서 가장 가까운 거를 누르신 후 재무에 관한 사항이 왼쪽 목차 3번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시고 재고 자산 회전까지만 치시면은 재고 자산 회전율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 잘 보시면은 왼쪽은 SK이신데 6.8이었다가 5.3이었다 6.2가 됐다라는 거는 엄청 돌렸다가 살짝 주춤했다가 좀 괜찮았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는 4.6, 3.3, 4점이었으니까 엄청 돌렸다가 살짝 돌렸다가 조금 내려간 상태라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어차피 필름인데 고르자면 4번 회전한 집 갈래, 6번 회전한 집 갈래라고 물어보면 6번을 회전한 집이 돈이 더 빨리 벌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둘 중에 먼저 골라본다면 요렇게 골라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는 회전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좀 수급이 더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서 빨리 회전하는 회전초밥집에 여러분의 돈을 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또 여러분의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로 다시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